안녕하세요, 섭입니다. 가죽을 구매하실 때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테너리를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셀러, 전체 크기, 두께, 뒤집기 가능 여부, 아니면 색상, 스크래치 여부라든지, 아니면 이 엠보가 찍힌 정도라든지, 그런 수많은 게 있을 건데, 그거 외에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한 가지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죽의 단면이에요. 저는 이 단면도 체크를 해보는데, 물론 이것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구매할 때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더라도 구매한 이후에 체크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알면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피부, 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 피부의 단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가죽의 표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표피층 같은 경우는 그레인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이 표피층이 이 가죽을 보았을 때 가장 내구성도 좋고 탄력도 있고 가죽 본연의 질감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코리엄이라고 하는 진피층이 있는데, 표피층보다 상대적으로 내구성이나 탄력, 가죽 본연의 질감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물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약간 교집합처럼 이제 정션, 접합 부위가 있겠죠. 그리고 그 코리엄 진피층 아래쪽에는 플래시라고 해서 피하 조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피나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부로부터 안쪽을 보호하는 층은 표피층, 진피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표피층과 진피층을 어느 부분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죽을 구분합니다. 가죽의 표면, 제일 겉면부터 그대로 써서 정션까지 쓰는 경우를 풀 그레인 레더라고 합니다. 그 밑에 내구성이나 탄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진피층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가죽의 표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벌레 물린 자국이나, 사람도 똑같아요. 벌레 물린 자국이나 조금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을 살짝 샌딩이나 버핑을 해서 피그먼트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엠보로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처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탑 그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을 살짝 이제 수정을 한 거죠. 이제 가죽 본연의 성질을 잃는 게 아니라 가죽 표면만 살짝 수정한 것을 탑 그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풀 그레인과 탑 그레인을 흔히 말해서 이제 좋은 가죽의 표본으로 삼는 거고요. 그 아래쪽 진피층을 사용하는 경우를 이제 스플릿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상가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표면의 내구성이나 탄력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제가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리우레탄이나 그런 것들을 위에 코팅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스웨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면을 스웨이드 처리해서 더 이상 이 표면이 일어나지 않게 내구성이 있게끔 쓸 수 있는 방법을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표피층, 그레인이 포함되어 있는 풀그레인, 탑그레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진피층보다는 내구성, 탄력, 그리고 가죽 본연의 질감을 조금 더 우수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죽의 단면을 보는 거죠. 제가 샘플로 가져왔는데, 이 가죽 같은 경우는 이 표면의 질감이 거의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 단면을 딱 보시면 이 표면 바로 아래쪽에 촘촘하게 정말 치밀하게 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그레인, 표피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피층이 꽤나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분홍색, 이 슈렁큰 가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확연하게 표피층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베지터블 가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가 여기 들고 온 이 샘플 가죽들 같은 경우는 이 가죽의 단면을 보았을 때 이 표피층이 꽤나 두껍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이비색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표면으로는 좀 괜찮은데 이 단면을 잘라서 보았을 때 이 단면이 뭔가 치밀하게 되어 있는 부분, 그레인 표피층이 없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상가죽 스플릿의 위쪽에 폴리우레탄을 씌워놨는데 코리엄 진피층만 있다 보니 이 표면에 조직의 치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없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풀그레인이나 탑그레인처럼 이 표피층이 포함이 되어 있는 조금 더 내구성이 있고 탄력이 있고 가죽 본연의 질감을 최대한 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가죽이 조금 더 좋은 가죽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그레인이 없어서 이거는 못 쓸 가죽이다 라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충분히 좋은 가죽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확률로 따지면 풀그레인이나 탑그레인처럼 그레인이 포함이 되어 있는 가죽을 쓰는 게 내구성이나 그런 측면들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가죽의 단면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담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보통 풀그레인이나 탑그레인 같은 경우는 가죽이 원래 두꺼워요. 뭐 최소 한 1.5mm 이상, 뭐 1.8mm 아니면 2mm, 3mm 이런 식으로 꽤나 두꺼운 가죽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쪽에 표피층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표피층이 없는 이 스플릿을 가지고 만든 그런 가죽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제 그 표면의 그레인이 매우 얇은 가죽 같은 경우는 원래 생산된 가죽의 두께가 얇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가죽을 기준으로 두께 1.5T 아래쪽 같은 경우는 풀그레인이나 탑그레인 가죽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왜 만들었냐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르메스에서 쓰고 있는 앱송이라고 하는 소가죽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앱송이라고 불리우는 소가죽을 판매하는 그런 셀러들이 몇 군데가 있고요. 각각의 테너리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셀러와 한 셀러에서 판매한 그 앱송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뭔가 질감 차이도 꽤나 많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면을 봤는데 그 단면의 차이가 이 그레인의 그 두께 차이가 꽤나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썸네일로도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그 흰색 앱송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표면 표피층 그레인의 두께가 그리 두껍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색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 풀그레인 레더다 라고 탑그레인 레더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그레인의 두께가 두껍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져봤을 때도 이 탄성이나 그런 것들이 그 썸네일로 제가 보여드린 그 가죽 기준으로 이제 탄색이 조금 더 우수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을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적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가죽을 구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 한 가지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알고 사는 조금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지식을 조금 더 축적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 가죽 그 그레인부터 해가지고 플래시까지 해서 나오는 거기에 대한 가죽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는 조금 더 상세히 풀어보고 이번에는 이 영상으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